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미술 관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클래식 음악 그 카페를 또 하나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번에 그 베를린 피에일의 파리의 그 오르세 미술관에서 한 공연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거기에 작년에 23년에 그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에서 그 가우디가 건축한 성당이죠. 거기서 베를린 필하모니의 유로파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클래식 음악 카페에다가 그 가우디가 그 설계한 멋진 그 성가족 성당의 아주 아름다운 내부에서 울려 퍼진 베를린 필하모니의 연주를 소개했습니다. 그날은 특히 모차르트의 이 대관식 미사 크레눅스 메스의 그 아름다운 그 멜로디가 울려 퍼져서 그 채광이 아름다운 그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의 그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준 공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최병서의 클래식 음악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 제가 지난 4월 하순에 일본의 그 오츠카 국립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츠카 국립이 아니라 국제미술관을 다녀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국제미술관은 국립이 아니라 사립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 그 기업이 돈을 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 미술관을 지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츠카 이 국제미술관은 세계 최초의 그 세라믹 아트 뮤지엄입니다.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기같이 이 그림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려서 그린 거가 아니라 이 자기에다가 이 구운 그런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 보시면 고대 이제 벽화에서 현대 회화까지 전부를 망라하고 있는데요. 어, 세계 각국의 미술관에 퍼져 있는 명화들을 다 엄선해서 한 천여 점 가까이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오츠카라는 이제 회사인데, 오츠카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로는 아마 그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음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원래 이 회사는 이 타일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를 그 미술에 접목해서 세계의 명화들을 그 타일에 도판을 작업을 과정을 거쳐서 명화로 다시 탄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1998년에 이 오츠카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게 물론 진품 그림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도자기로 재탄생한 그러한 그 창조품입니다. 이게 단지 무슨 그 모작품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한 그러한 그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술관에선 이 관객들이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이니까요. 만져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죠. 어, 근데 이 미술관은 어디 있냐면은, 일본의 그 중앙쯤에 이 도쿠시마 현에 있는데, 거기 나루토 공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데인데요.
그러니까 이 간사이 공항을 이용하신다면 간사이 공항에서 이제 고베로 가서 고베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 직행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시코크의 다카마스라는 데를 가서 다카마스에서도 한 1시간 반 정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교통은 안 좋지만 정말 가볼 만한 그러한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뭐 식당도 좋은 이 가든 카페 레스토랑이 있고요. 지베르니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네의 그 수련을 그대로 장식해 놓은 거를 커피를 마시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에서 이 세계 명화를 다 이제 이 도판을 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저작권료를 엄청나게 지불한다고 합니다. 근데 입장료는 얼마냐 면 3,300엔인데요. 우리나라 돈은 한 3만 원 하죠. 근데 3만 원 받아갖고 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계산을 이리저리 해봤는데 메꾸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건 혹시 이 회사에서 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이 저작권료를 저 정도 내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거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술관에는 그 가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을 보통 보면 방 하나마다 지키는 사람들이 시큐리티 가드가 있죠. 뭐 작품이 손상될까봐. 또 어디 가까이 가서 사람들이 뭐 만지거나 할까봐. 뭐 한 1m 앞에 이렇게 줄을 쳐놓고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바티칸에 있는 그 카펠라 시스티나 성당의 그 천장화가 그대로 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랑주리의 큰 수련 그 이렇게 벽처럼 되어 있는 그것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뭐 폼페이의 저 벽화 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이태리의 파도만가요? 거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스크로베니 예배당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이 스크로베니 성당이 왜 유명하냐면 그 성당의 프레스코화를 다 지오토가 그렸습니다. 르네상스를 연 화가죠. 그 지오토가 그린 프레스코화가 예수의 생애를 전부 그린 건데요. 이 예배당은 특히 그 스크로베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고리대금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리대금업자는 단테 신곡에서도 보듯이 이건 뭐 천국은 못 가고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인 엔리코가 아버지의 속죄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참, 아버지 스크로베니는 아마 이런 훌륭한 아들을 뒀다는 걸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새 뭐 늙은 아버지가 그 외제차를 사면 그 아들이 막 뭐라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외제차를 지금 탈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아마 자기한테 이제 상속이 될 건데 그걸 미리 쓰는 거를 뭐 꺼려서 그런다나 하는 농담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엔리코 스크로베니는 정말 굉장히 아버지를 위한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그림들 한번 보실 텐데요. 정말 너무 많은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히 그냥 쭉 일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너무 세계 모든 미술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미술 교육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보면 전 세계 미술품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미술 교육에 좋은 교육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국제미술관의 입구가 됩니다.
입구로 들어가면은 아주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마어마한 이제 미술품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말한 그 바티칸에 있는 그 시스티나 그 예배당의 이 모습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지창조, 그거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고, 설명은 뭐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 아담을 창조하는 그러한 모습, 뭐 영화 장면에서도 많이 보는 그 장면을 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멋진 정원과 아주 아름다운 이 시코크 사이의 어떤 내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죠. 게르니카를 볼 수 있습니다. 게르니카는 원래 뉴욕의 그 모마에 있다가 이제 그 유언에 따라서 스페인으로 이제 반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스페인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끝에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잭슨 폴록의 엄청난 이 드래핑 기법에 의한 미국 현대 회화의 대표적인 잭슨 폴록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앤디 워홀의 마릴린 monroe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성당의 재단화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단 재단화인데요. 이게 양쪽이 다르죠. 한쪽은 살아생전에 마릴린 monroe를 그린 거고요. 이 오른쪽의 검은색은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당한 마릴린 monroe를 어떻게 보면은 추념하기 위해서 이 검은색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앤디 워홀이 마릴린 monroe를 일종의 어떤 성녀와 같이 그런 어떤 재단화로 만든 그런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샤넬의 추락하는 이카루스, 이렇게 이제 이카루스가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이거는 뭡니까 나무를 묘사한 건데요. 나무가 이제 이 구상의 모습에서 점점점 추상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거를 이제 그린 몬드리안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바대로 큐비즘의 대가 피카소의 작품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많이 남겼는데 그게 전 세계의 미술관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다 모아서 한 공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젊은 시절의 렘브란트의 초상부터 늙어서 죽기 직전에 렘브란트의 모습까지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라울 듀피의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듀피의 아주 신선한 색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리헬의 그림이죠. 농가의 축제인데 아마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어린이들이 먹는 모습도 굉장히 재미나게 그린 그런 작품이죠. 이거는 뭉크의 이제 절규인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마치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절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굉음을 막 못 참아 하면서 귀를 막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규의 소리가 어떤 외부에서 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이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놨고요. 이거는 이제 고야의
1808년에 그 프랑스군이 이제 민중을 이제 그 진압하면서 그 시민들을 총살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아까 이제 보신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영감을 준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도판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줄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고호의 해바라기 그림들인데요. 이 해바라기도 전 세계 이제 미술관인을 다 한꺼번에 한 방에 모아놓은 겁니다. 이 아마 소실된 이제 지금은 볼 수 없는 진품은 그런 것도 복원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반고흐가 이 화란을 떠나서 프랑스로 오기 전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어두운 색감의 그러한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이 감자 먹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밤의 카페, 아르르에 있는 밤의 카페. 저도 여기 이제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뭐 굉장히 상업화되어 갖고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윌리엄 호가스의 영국의 풍속화가인데요. 결혼식 후에 어떤 그 장면을 묘사한 건데, 밤에 뭐 난잡하게 이제 이제 신랑 신부의 모습과 이제 그 왼쪽에 집사가 약간의 이들의 위선을 비꾸는 듯한 모습을 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다음 기회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말 유명한 윌리엄 터너의 그 이제 전함을 끌고 가는 증기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퇴역되는 큰 군함과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어떤 증기로 움직이는 어떤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그린 것 같은 걸로, 007 영화의 첫 장면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07 그림이 그 내셔널 갤러리 앞에서 찍은 그런 첫 장면이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 오기스트의 오기스트 앙그르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라 슈크스, 샘이죠. 샘, 그리고 뭐 목욕하는 여인, 뭐 이런 그림들을, 앙그르의 그림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뭐 이제 앙그르는 고전주의에 충실했지만 동시대에 있던 이 오에젠 드라크로아는 낭만주의의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레미제라블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르누아르의 그림들을 이제 쭉 있는데 뒤에 이제 춤추는 장면들을 모아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댄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네의 상나자르역이죠.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 모습. 지금도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모네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해돋인데요. 이 그림에 의해서 인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드가의 압상트를 마시는 여인인데요. 압상트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화가들도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술인데 지금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독주로 그 당시에 가난한 화가들이 많이 마시는 그런 술이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위슬러 부인으로 얘기한 바로 그 그림입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이거는 전묘파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랑자떼 일요일 오후라고 하는 그러한 전묘파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거는 저 시카고의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네의 아주 유명한 풀밭의 식사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인간 뭐라 그럴까요? 속세에 있는 여인의 모습을 나체로 그린 거는 아마 이게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그전에는 여인의 나체는 되게 뭐 여신이라든가, 뭐 비너스라든가 이런 나시는 그렇지만 속세의 어떤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것도 풀밭에 남자들은 다 옷을 잘 입고 있는데 이렇게 그린 그림은 굉장히 그 도발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랭피아죠. 이거는 뭐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던 그림이라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르누아르의 그 몰랑 드라 갈렛라고 하는 축제의 그 그림인데요. 르누아르의 대표적인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노르 도미에 3등 열차라고 하는 그림인데 아마 이거는 서민들의 어떤 고단한 삶, 서민들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해준 그 도미의 사실주의 화풍이 잘 드러나는 그림이죠. 이거는 이제 이 상트 빅토아르 산, 이 빅토아르 산을 굉장히 한 7, 80점을 세잔이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잔의 이제 이 그림들은 인상주의에서 이제 큐비즘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대관식인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인데 가운데 이렇게 줄이 간 거는 도판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 미술관 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이 옆에는 제리코의 이 난파 당한 그림, 아주 역동적인 그림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호가 오벨슈르와즈 죽기 전에 몇 달, 한 1년 가까이 살았던 그 오벨슈르와즈에서 고호를 치료해준 그런 닥터 가시의 초상입니다. 이 가시의 초상은 일본 실업인한테 팔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시중에는 잘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때 최고가로 팔렸었죠. 이거는 이제 아를레이에서 고호가 머물렀던 침대죠. 이거는 다빈치의 수태고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마리아한테 이제 앞으로 사내 아이를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수태고지. 굉장히 유명한 다빈치의 그림이죠. 그리고 이거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여기 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이건 역시 천재 라파엘로의 성모상과 이제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비너스의 탄생인데요. 보티첼리의 그림이 이태리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아주 잘 보관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이 브리헬의 바벨탑인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는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우리가 이 그림을 가서 만져서 이렇게 가까이 한 10cm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보입니다. 제가 이제 확대해 놨는데요. 저 오른쪽 이 하단에 돌 위에 어떤 사람이 하는 자세가 보이죠? 지금 똥을 누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배경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석판에 석판에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보면 그 배경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가까이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정말 그러한 세라믹 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아르놀피니의 결혼 초상인데요. 이 결혼 초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그 다빈치가 그린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색이 바래고 좀 색깔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를 복원해서 다시 좀 색채를 넣은 그림이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시 복원한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금방 판단이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예수의 모습과 제자들의 양옆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얼굴도 보면 이거를 이렇게 복원해 놨습니다. 얼굴과 인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원한 그림이 너무 제 마음에 좀 안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게 이게 줄간 거는 이제 도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원래 이 복원되기 전에 그 모습이 더 좋았던 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카라바초의 그림인데요. 카라바초가 이제 그 왼쪽에 있는데 이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제자로 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제 렘브란트의 그 야경이죠. 야경의 배경이 저렇게 밝은 건지도 이번에 가서 잘 봤습니다. 렘브란트는 워낙 그 밝고 어두움을 굉장히 강조한 그 화가여서 배경이 잘 안 보였었는데 여기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그 페이메일의 음악 레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페이메일의 그림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주 귀걸이 소녀고요. 그 그림들을 쭉 이러한 공간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아주 눈이 호강을 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진주 귀걸이고요. 이거는 그 교회의 그 내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생막당 교회의 내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 푸른색의 이 프레스코화가 너무너무 저는 아름답게 느껴진 그러한 내부였습니다. 내부를 그대로 옮겨놔서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 내부였습니다. 생막당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한 엔리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파도바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천장을 저렇게 파랗게 하늘 색깔로 한 거는 정말 코발트빛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 그러한 머티리얼이 굉장히 비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 효심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이 그림은 이 프레스코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오토의 이 그림으로 정말 예수의 일생을 그렸는데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오토는 르네상스의 이태리 미술을 연 그런 화가로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벽면에 예수의 일생의 에피소드를 쭉 그렸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프레스코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모나리자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모나리자를 루브르에서 보려면요, 10m 이전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리고 앞에는 아예 한 2m 앞에는 아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다른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가서 만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지면서. 심지어 키 큰 사람은 어쩌면 이 모나리자 이 석판에
키스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드도 없고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지면서 볼 수 있는 특권은 오츠카 국제미술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그 수많은 그림 중에 제가 일부 유명한 것들만 제가 추려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눈요깃감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미술관이고요. 정말 이 회사가 어떻게 회사가 이룬 어떤 그 실적이나 수익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는지,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 그 회사의 그 어떤 예술에 대한 안목이나 또 진지함, 그리고 정말 그 투철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그런 미술관이 오츠카 미술관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자기가 쌓은 부나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에 가장 좋은 벤치마킹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네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한 그 타일, 자기 사업을 정말 미술관으로 승화시킨 그러한 오츠카 기업은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